이 피떡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치유 기간에 있어서 관건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발치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발치하게 되는 날, 당일에 궁금한 점이 있고, 다음날 소독하는 과정, 그 후에 실밥 푸는 과정, 그 다음에 경과를 보는 치유 과정, 이 크게 4단계를 볼 수 있는데, 각 단계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아가 충치를 먹고 부러졌는데 시간도 없고 두려운 마음에 계속 미루게 됩니다. 그러다 어느 날 치과를 와서 검진을 하고 발치를 해야 된다 상황을 듣게 됩니다. 그때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죠. 마취는 도포 마취라는 크림을 마취하기 전에 잇몸에 도포를 하면은 마취할 때 들어가는 주사, 그 들어가는 자입 시기에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 마취를 할 때 그렇게 아프지 않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 마취 바늘이라든지 주사 얘기만 들어도 즐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런 분들은 우리 수면 마취를 통해서 안정을 취하고 발치를 진행하면은 충분히 편안하게 발치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뽑게 되는 경우가 충치가 너무 심한 경우, 그 다음에 치주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, 이런 경우에 이를 주로 뽑게 되는데, 치과 의사가 이를 뽑을 때 머리를 자꾸 흔들면서 뽑게 되는데, 머리가 없게 되면은 뽑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. 그때는 한 30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은 10분 안에 끝나고 정말 몇 초 만에 뽑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마취를 하는 이유는 치료 과정 중에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마취를 하는 거고, 마취가 풀리게 되면은 누구나 통증을 일부 느끼게 됩니다. 그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 처방을 하게 되죠. 그 약은 소염진통제, 항생제, 위장보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, 그중 소염진통제가 마취가 풀린 후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사람들이 자기 전에 통증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처방된 소염진통제랑 구매할 수 있는 타이레놀, 아세트아미노펜을 중복으로 복용을 하시면은 약물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통 효과를 2배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발치 후 3일 정도까지만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약 처방을 보통 3일 정도 해드리는데, 우리 알코올 성분과 그 약에 있는 성분들이 상호 반응을 해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3일 정도는 술을 끊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치과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흡연자입니다. 사실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했을 때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한 달 동안만이라도 금연을 반드시 하셔야지 발치 후에, 임플란트 후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. 임플란트 치료는 요새는 대부분 90% 이상 발치하는 날 임플란트 기둥을 신게 됩니다. 발치 후에 빈 공간을 다시 메우려면은 임플란트 후 한 3개월, 4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발치하는 날 심으실 경우 한 4개월 후에 치료가 완료되겠습니다. 네, 이제 그 힘든 발치 과정 끝내고 집에 가셔서 약도 잘 드시면은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게 다음날 저랑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점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꽤 많습니다. 우리 구멍 난 자리에 빨갛게 거무스름하게 차 있는 것을 우리 혈병, 그 다음에 그냥 쉽게 피떡이라 부르는데, 이 피떡이 결국에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. 이 피떡이 결국엔 나중에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, 이 피떡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치유 기간에 있어서 관건이 되겠습니다. 발치 후에 3일 정도 피가 스물스물 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. 피가 조금 나는 경우에는 거즈를 꽉 물어서 압박 지혈을 해주시면 지혈이 되겠습니다. 실밥은 이제 어떤 실을 꼬매느냐에 따라서도 불편감이 많이 다른데, 3일 동안은 실밥을 통해서 우리 혈병, 아까 피떡을 잡을 수도 있고 지혈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그래도 실밥이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. 3일 후에 스스로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런 경우는 굳이 치과 오셔서 다시 꼬매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. 첫날 처방해드린 약이 나랑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. 특히 그 소염진통제 성분, 그 성분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물 복용 후에 속이 쓰리거나 메스껍거나 아니면 두드러기가 났다 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치과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약물을 교환하고 그 후에 이틀차, 3일차를 드시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틀차에 소독 과정을 마치고 그 후에 실밥 푸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. 보통 사랑니나 단순 발치했을 때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후에 실밥을 풀고, 임플란트 수술했을 때는 2주, 길게는 3주까지 실밥을 유지하기도 합니다. 실밥 푸는 날 상태를 보면은 그 위에 막 하얗고 노란 이런 것들이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여기서 궁금해하는 점들이 꽤 많습니다.
사랑니 발치한 후에 하얀 게 생겼어요, 노란 게 생겼어요,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. 하얀 거 노란 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피떡이 이제 정상적인 새살, 그 다음 내 뼈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조직입니다. 그 하얀색, 노란색을 뭐 낀 것 같아서 뭐 이쑤시개로 잡고 막 쑤신다거나 막 가글을 심하게 해서 빼낸다거나 하면은 내 치유되는 그 살을 뱉어내 버리는 거예요. 그 하얀색, 노란색은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발치를 했으니까 피떡이 어느 정도는 차 있어도 그냥 움푹 꺼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. 구멍 안으로 음식물이 보여서 나중에 거기서 부패하는 게 아닌지 실제로 냄새나는 사람들도 있고요. 발치와라고 부르는 맨 밑에 자리부터 살이 차오르기 때문에 여기 위에 고여있는 음식물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나중에 다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고, 그리고 구취가 너무 심하다면 치과에 오셔서 우리 주사기로 씻어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구멍이 소실되는 데는 대부분 한 달에서 한 달 반,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립니다. 우리 구멍이 막혔다는 것은 내부에 뼈가 형성되고 있고 위쪽에 구멍 났던 부분이 새살로 찬다는 건데, 새살 차는 게 보통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살 밑에 내 뼈가 성숙되는 데는 6개월에서 1년까지, 리모델링 되는 데는 2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자, 우리 발치를 했고 소독을 했고 실밥을 풀었습니다. 큰 과정은 다 끝난 건데 결국에는 치유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후에 치과에 다시 오셔서 어떻게 치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,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이때 또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습니다. 발치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잇몸뼈에 소실이 일부 일어나게 됩니다. 우리 잇몸뼈는 치아를 잡는 역할이 주 역할입니다. 치아가 상실되면은 이 잇몸뼈의 역할이 상실되잖아요. 그럼 잇몸뼈는 자기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녹아내립니다. 이때 가장 많이 녹아내리는 쪽이 우리 뺨 쪽, 협측골이라고 부르는데, 협측골의 소실이 이 안쪽에 있는 입천장 쪽 아니면 혀 쪽, 이쪽에 있는 잇몸뼈보다 소실이 훨씬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뼈가 기울게 됩니다. 그럼 나중에 임플란트를 혹시 식립한다고 했을 때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이쪽은 임플란트가 완전히 잠기는데 뺨 쪽은 임플란트가 일부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이제 잇몸뼈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. 발치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알아봤고,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해결을 해봤습니다.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